북한이 신형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의 장기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의도와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북한이 결국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계속 무력 시위, 무력 도발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지금 정찰 위성 개발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순환 비행장에서 ICBM만 어제까지 포함해 4차례를 발사했죠. 네. 결국은 북한은 지금 계획된 수준을 가고 있는 건데 어차피 뭐 우리가 정권 교체기도 있고 특히 이제 4월 15일 날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 북한은 아주 큰 행사예요. 네. 그 행사에 맞춰서 지금 1년에 좀 도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일단 그 사거리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유엔 그 결의 위반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과 좀 달리 이번에는 같은 탄도미사일이긴 한데 사거리가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이어서 아예 선을 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점점점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측면도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북한이 이미 그 우리 대선 전에 순환 비행장에서 ICBM을 2차례나 발사했기 때문에 네. 일단 선을 이제 넘은 상태입니다. 그걸 이제 실제로 모라토리엄은 이제 이미 파기가 됐지만 이제 북한이 그걸 언제 공개하느냐의 문제에 달린 거죠. 누가 선언하는 문제니까 뭐 그 문제지 이미 선을 넘은 지 좀 한참 지났지요. 아, 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선을 넘은 지가 한참 이미 지난 상태인데 예, 예. 이번에는 확실하게 뭐 대외적으로 선을 넘었다라는 것을 선언했다 이런 의미로 보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예, 충분히죠. ICBM 발사 유예 자체가 유예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이제 공개를 해버렸으니까 네. 선 확실히 넘어간 거죠. 이게 대화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초강수 도발을 이어간다는 건 지금은 협상보다는 국방력 강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북한은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의 그 노딜 이후에 예. 계속 이제 뭐 잠시 이제 주춤했다가 이제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변함없이.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대화보다는 오히려 이제 강대한 대치로 가고 있는 거고 바이든 행정부도 출범해서 1년 동안 대북 정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최근에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화성 12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이제 하겠다는 강력 노선을 좀 보여줬죠.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과도 협상이 뭐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 최근 북한 행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봤고요.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정확히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일단 북한에서는 화성 17형이라고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에서는 조금 더 정밀 그 분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화성 15형 그리고 북한 주장대로 화성 17형이 맞다면 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화성 15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제 80톤 톰포스라고 하는 이제 80톤 추력을 가진 백두산 계열의 엔진 2개를 이제 뭐 클러스터링 묶는다로 하는 엔진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160톤 추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오늘 북한이 공개한 화성 17 같은 경우는 엔진이 4개가 클러스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 15보다는 탑재 중량이 2배가 좀 넘겠죠. 예. 네. 근데 지금 보면 사거리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거리 이미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거리는 이미 북한이 화성 15를 통해서 13,000km 정도 보면은 이제 그래픽에 나오지만은 미국 전역을 충분히 타개하고 남는 사거리란 거죠. 예. 이 시국에서 북한이 화성 14나 이런 ICBM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괴물 ICBM을 또 만들었을까 봤을 때는 탄두의 탑재 중량을 높이 하는 의도가 있다. 결국은 탄두의 탑재 중량을 높이면서 한 발의 미사일이 아니라 한 발의 핵폭탄이 아니라 다탄두형 ICBM을 개발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사거리보다도 다탄두, 그러니까 더 무거운 탄두를 가진 ICBM 개발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번 화성 17형이 물론 이제 군에서 발표가 지금 좀 뭐 혼선이 좀 있기는 하지만 뭐 화성 17을 이제 보여줬으니까 화성 17 보면은 이제 앞으로 탄두 이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한번 실패는 했으니까 네. 또 한 번 또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군에서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그 국방부 취재 기자도 합참에서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북한이 공개한 그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그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바퀴가 나와 있는 걸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네, 일단 지금 화성 17형 같은 경우에 그 최근 열병식에서 공개됐는데 그 바퀴가 11축 그러니까 총 22개인 거잖아요. 근데 네. 오늘 공개된 지금 공개되고 있는데 사실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나다니면서 본 이 이동식 발사 차량을 보면 바퀴는 일단 11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봐서는 화성 17형이라고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 당국은 좀 더 정밀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기만 전술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도 이제 합참에 근무를 했을 때 북한은 기만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동쪽에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를 하면서 서쪽에서도 이제 또 움직임을 많이 보인 수가 있거든요. 뭐 정보를 좀 혼란시키기 하면서 자기들 기습 발사를 위해서 그렇게 의도하는 건데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발사 지점 보면 평양 순환 비행장에는 북쪽과 남쪽에 활주로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남쪽 활주로 밑에서 도로에서 발사를 했거든요. 그 봐서는 이제 북한이 뭐 북쪽 지역에서 또 기만 활동을 해서 우리 군에서 약간 좀 오판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북한이 지금까지 뭐 3차례 발사를 했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다른 미사일을 쏘면서 오늘 보여주는 거는 지난번 미사일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북한이 오늘 공개를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평양 날씨가 좀 흐렸어요. 네. 근데 북한이 오늘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날씨가 좀 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혼선이 있는데 군의 발표도 어느 정도 정보 판단이 있으니까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화성 17형인지 아니면 뭐 다른 뭐 화성 15형의 개량형인지 이거는 뭐 한미 정보 당국이 좀 더 추가적으로 파악을 하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이번에 한미 정보 당국, 한미 군 당국이 파악한 발사한 미사일의 궤적을 놓고 보면 이전의 ICBM보다 성능이 개량된 건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성 15가 저기 보면은 이제 고도가 정적 고도 4,000km까지 올라갔죠. 백두산 엔진 2개를 묶어서. 이번에는 화성 17이라고 한다면 백두산 엔진을 4개를 묶어서 정점 고도가 2,000km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보면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할 때 그 85도 각도로 쏩니다. 뭐 네. 90도가 아니고요. 80도 정도 쏘는데 왜냐하면 이제 90도 쏘면은 이제 북한 일단 추진체가 지상으로 낙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내륙에 이제 낙하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그런 면 봐서는 뭐 아오모리현 또 170km 일본 EEZ 탄이 들어가는 거 보면 그런 게 다 계산돼서 쏘는 거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그걸 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고각 발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네. 실제 상황에서 정상 각도로 뭐 35도에서 45도 이 정도로 발사를 하면 실제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협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미사일의 이제 모형이 있는데요. 그냥 북한이 보면은 화성 17을 이제 정찰위성 개발한 걸 보면은 정점 고도 600km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다가 1단 엔진을 빨리 정지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단이 이제 불리면서 날아가는 거고 뭐 6,000km까지 올릴 때는 1단 엔진이 많이 올라가죠. 네. 그다음에서 이제 그 600km 정점 고도보다 훨씬 높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서. 네. 지금 제가 그 군사 무기 전문가시니까 추가로 좀 여쭤보면 앞서 그 사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탄두에 여러 개의 탄두를 넣는 이른바 다탄두 여부를 좀 주목해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탄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 탄두를 동일한 목표에 타격하는 이 형식이 있고 여러 개 탄두가 각자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는 이런 형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정확도는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적이 없어서 네. 지금 뭐 고각 발사 가지고 이제 정확도가 우수하다가 얘기는 할 수도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이 봤을 때는 지금 근데 거기다 핵을 넣으면 좀 얘기가 좀 달려져요. 네. 그 미 본토의 어느 지역이든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그걸 여러 발을 분산해서 여러 지역을 공격할 수 있다면 그만큼 위협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정확도보다는 지금 어떻게든 북한은 미 본토의 핵무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다탄구 기술 외에 또 추가적으로 무기로서의 실효성을 가지려면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 밖을 넘어섰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재진입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대기권 재진입할 때 워낙 원도가 높기 때문에 네네. 그 기술을 확보를 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죠. 네. 북한이 왜냐면 뭐 그 얘기 대기권 재진 기술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일단 이제 올라가서 이제 분류하면 이제 분리되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에 2단 취재 올라가서 마지막에 이제 RV라고 하는 이제 재진입체가 들어옵니다. 네. 그럼 이게 보면은 대기권을 재진입하면 고온 고속의 열에서 이게 내열 장치가 안 됐으면 터져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보면은 레이더에 계속 잡히는 거죠. 우리가 사거리를 1,000km 얘기하는 거는 이게 우주 공간에서 대기권을 재진입하면서 터지지 않고 그게 그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예 그 일본 홋카이도 그 서측에서 170km 지점에 네. 떨어진 걸로 다 레이더 됐고 일본 방위성에서 이제 어제 보면니까 또 촬영을 했더라고요. 올라가는 장면들을
뭐 그래 봐서는 시험은 어느 정도 대기권 재진입뿐만 아니라 ICBM에서 어떤 중요한 이제 단분리 기술까지 네. 다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또 그 여쭤봐야 될 게 최근 들어서 북한이 이런 시험 발사를 하면서 자신들은 정찰 위성을 시험 발사를 한다. 그러니까 정찰 위성의 과학적인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찰 위성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저고도에서 지구 반경을 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천 킬로미터까지 고도가 올라갔다는 거는 북한 스스로 정찰 위성이라고 얘기했던 주장에 배치되는 그 형태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찰 위성 고도라는 건 400에서 600km만 쏘면 네. 되고요. 또 ICBM도 고도도 2000km 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추력 테스트 하는 거니까 네. 뭐 정상각도 아니라 그 고각 발사를 통해서 6000km까지 올린 거고요. 북한이 정찰 위성이라고 처음에 그 위성 사진을 하나 공개한 게 있어요. 네. 2장을 지구 사진을 이제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뭐 지금도 화면 나오지만 요 단분리하는 모니터 영상입니다. 그걸 이제 정찰 위성 사진이라고 주장하니까 좀 말이 맞지도 않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느 나라든지 정찰 위성에 들어가는 광학 장비라든지 전자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발사체에 써서 쏘아올리는 나라가 없거든요. 네. 네. 그런 건 다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쏘아올리는 게 목적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의심을 많이 했죠. 근데 결국 이제 한미가 판단 결과 이건 정찰 위성 발사를 위장하면서 ICBM을 개발하는 거다라고 최종 판정을 했습니다. 네, 무기 전문가시니까 좀 구체적으로 여쭤봤고요. 앞으로 또 궁금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북한이 무력 도발을 이어오면서 2017년 이전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 강한 그런 도발을 하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가능성 높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화성 17형 같은 경우는 이번 발사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또 재발사를 할 수도 있고 북한이 과거에 보면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가지고 일본 열도를 2번이나 넘겼지 않습니까? 뭐 물론 미 본토를 다다르는 사거리는 아니더라도 뭐 축소 사거리를 통해서 뭐 태평양에 5,000km 정도 되면 이제 ICBM 5,500km가 ICBM이니까 네. 그 정도 발사를 통해서 아주 그 강대강의 어떤 대치의 그 끝을 보여주는 강력한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도 높지요. 네, 지금 모라토리엄의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ICBM 발사 유예와 핵실험 중단이었잖아요.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풍계리에서 지금 새로운 이제 구조물들이 건물들이 이제 신축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외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당장 할 가능성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되면 북한이 이제 땅을 굴착합니다. 그럼 갱도 주변에 이제 흙이 쌓이게 되잖아요. 네. 뭐 그런 징후는 없는 거 봐서는 지금 당장 핵실험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북한의 이런 ICBM 도발과 관련해서 국제사회도 지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추가 제재가 뭐 제대로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또 여러 그 시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추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뭐 반대라기보다는 뭐 북한이 오늘 ICBM을 쏴서 네. 공개까지 했기 때문에 중국도 우려 입장을 비치는 하겠지만 지난번처럼 뭐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좀 철회해야지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뭐 대북 그 경제 제재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엔 안보리 회의도 좀 그 소집이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